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머니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월요일에 시장에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지, 그리고 국력주는 어떤 걸 좀 보면 좋을지, 시장의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쇼미더머니 시즌2에서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은 다비드 전문가님 되겠습니다. 시장의 상황들 정말 면밀하게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다비드 4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올 수 있는 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다비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또 출연자 궁금하실 텐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8월 14일)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증시 하방 압력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주에도 중국 소비주가 답인 걸까? 그리고 마지막 초전도체가 맞다라는 관련 테마주가 후끈후끈하다는 걸로 시장의 큰 틀의 맥락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방의 압력 구조 이유는 여러 가지의 모멘텀들이 좀 있겠지만요. 그 안에서의 좀 리스크가 될 만한 건 미국 인플레이션의 상승 우려가 계속해서 작용되기 때문에 투심이 조금 더 꺾여가는 움직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발 부동산 디폴트 공포도 재확산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드러나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 이탈이 나타날 수 있는 지금 영향들이 매우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가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번 주에도 지금 하드캐리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인데요. 정말 유커들이 지금 하오하오 하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선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12%대, 코리아는 10%, JST나는 7%대로 코스맥스, F&F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은데요. 카지노, 면세, 화장품 조금 더 좁혀보면 그런 섹터로 좀 수급 쏠림이 강하다는 점, OEM 관련주, 화장품 안에서도 직접 좀 생산을 해주는 관련주들이 조금 더 부각받고 있다는 점 체크를 좀 더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심장을 기분 좋게 또 툭 떨어지게 했던 초전도체주에 대한 얘기가 또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 학계에서 정말 신망 깊은 박사님께서 이 SNS 하나가 들썩이게 되게 만든 건데요. 초전도체주가 좀 맞다라는 또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테마주 안에서는 서남상한가, 덕성우선주, 파워로직스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게 됐습니다. 초전도체주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게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또 이 점은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간의 특징주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삼양식품에 대해서 사실 시간을 금요일 날 또 다뤘던 종목인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셨죠? 상한가 간 종목으로 바로 부각받았던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의 특징주도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도 마찬가지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즈테크 살펴보겠습니다. 반기 보고서를 나타냈는데요. 2분기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연결액 매출액은 전년 대비로 200% 이상 증가,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로 238%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시간에서 거의 10%대 껑충 뛰어 올랐고요. 네페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초 IP 대체하는 FOPLE, P 패키지를 좀 상용화하겠다. 개별적인 좀 모멘텀이 나타나게 되면서 10% 가까운 상승 여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솔리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2분기에 대한 분기 매출액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로 39.9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나 250% 증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0%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종목들 안에서의 이런 흐름들은 내일 시장의 정규장, 그 내일 모레 시장에선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체크해 보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 실거래에서도 한국 화장품은 역시나 잘 가네요. 6%대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정리해봤다면 시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대한 분석 전문가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의 출연자는 다비드 전문가님 모시고 또 시장 상황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겠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슈를 통해서 또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 꼭 봐야 됐던 건 뭐라고 보세요? 글쎄 오늘 사실 시장에서는 네, 지수가 빠지고 하락 종목들이 너무 많았는데 맞아요. 초전도체 종목들만 오늘 뭐 신이 나서 다시 날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쏠렸었던 수급들이 분산이 되면 이제 다음 테마가 뭐가 부각이 될까 그쵸.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하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들, 중국 소비주들 이쪽으로도 이제 초전도체가 빠지면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만약에 이번에 또 다시 수급이 분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난주에 제시했었던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는 이제 로봇주입니다. 근데 이 로봇주들이 오늘 뭐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일봉상 차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과 그다음에 이제 좀 급등을 위한 그런 좀 준비들이 저는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로봇주 관련된 내용과 그 키워드와 그 뉴스를 보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가 하반기를 증시를 이끌 거다. 주도주로 좀 보신 건데요. 네. 전문가님도 역시나 증권가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지만 전문가님도 역시나 로봇주를 그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뭐 증시의 주도 요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확실히 지금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 움직임은 뭐 상당히 임팩트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뭐 증권가에서 이제 뭐 지금 2차 전지와 같은 뭐 그 정도의 이제 캐파 수준으로 좀 약간 좀 과장된 그런 뉴스들을 좀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로봇주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은 충분하고 뭐 시간이야 우리가 좀 두고 봐야겠지만 충분히 많이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뭐 미래 먹거리임은 뭐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 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증권가에서 이제 과거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의 투자라던가 네. 아니면 뭐 현대차 그룹에서의 투자라던가 이렇게 약간 기업형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서부터는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부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는 또 주도 섹터 업종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요즘에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소방용 그 4종 로봇을 이제 뭐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그런 뭐 그 국책과제라고 하죠. 뭐 이런 거에 뭐 선정이 됐다라던가 아니면 지난 5월 달이라던가 6월 달 같은 경우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뭐 이런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미국이랑 첨단 기술 협력 전략 뭐 검사 회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이랑 구체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분야로
로봇이 한번 또 부각이 됐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쵸, 맞아요. 뭐 기업의 모멘텀과 그다음에 이런 이제 국책 과제 등 뭐 정부의 이제 좀 뭐 미래 먹거리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뭐 좋은 액션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종목들이 너무 강해서 좀 강했죠.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차트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은 이건 TPC라는 종목입니다. 아, TPC 근데 사실 종목. TPC가 다른 그러니까 로봇주 테마 안에 들어갔는데 다른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막 활발하게 그 움직임을 같이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뭐 이어졌었죠. 네. 하방 안에 이제 그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이런 좀 추진 소식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내용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TPC와 더불어서 오늘 티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았고 로봇주 중에서도 뭐 지금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티로보틱스가 지금 이 차트가 중간에가 가려지긴 했지만 네.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한 16%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이 종목의 이 수급표를 보시면은 개인보다는 외국인이라던가 뭐 연기 그 이제 뭐 사모펀드라던가 투자신탁 금융투자 등 뭐 이런 이제 좀 기관계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기관 쪽에서는 계속 붙어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개인들의 그 매도 물량을 좀 받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약간 좀 테마성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뉴스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가는 그런 수급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티로보틱스가 오늘도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의 방향과 이런 수급들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력과 요건들은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뉴스는 좋죠. 그리고 이제 로봇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앞으로 이제 뭐 미래 산업으로서 충분히 누구나 공감을 가치 할 수 있는 있죠. 그런 네, 내용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그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가운데 좀 뭔가 좀 확실한 임팩트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더해지면은 그럴 때마다 이제 급등의 요건들이 만들어지는 게 더 강하게 오히려 이제 좀 올라갈 수 테마성 있는.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부 정책이 추진의 힘을 좀 받으면서 뭐 새로운 발표가 나온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는 이 뉴스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IPO를 기다리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많죠. 같아요. 그래서 네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이런 이제 좀 대형 기업의 흥행 사례들이 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두산 로보틱스의 IPO에 대해서 되게 상당한 좀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과거 LG엔솔이 상장하기 전에 뭐 이제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를 받고 테마를 받고 같이 상승을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이슈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달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에 상장을 하려고 예비 심사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보통 45 영업일 안에 이게 그 좀 심사 기간이 나온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아마 이제 뭐 8월 달 안에는 여기 이제 결과들이 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또 이어지면서 공모 절차들이 진행이 될 테니까 그런 일정과 뉴스들이 전달이 됐었을 때 로봇주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이런 모멘텀과 새로운 대장 형님의 상장을 앞두고 좀 모멘텀들이 좀 불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평가들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들 즉 차트를 같이 좀 눈여겨보면서 종목들의 타이밍을 자꾸 선정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또 초전도체 쪽에서의 거품이 좀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테마를 찾을 때 로봇주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오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과연 뭐 로봇 섹터가 주도를 할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로는 로봇 섹터를 가져오셨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뭐 그렇죠. 이렇게 로봇 얘기를 실컷 해놓고 다른 걸 말할 다른 수는 걸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로봇은 얘기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스맥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주도주 이 자리에는 보통 대장주를 가죠. 이제 네. 이제 위치를 포지셔닝을 좀 시키는데 사실 뭐 시가총액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압도적인 그런 좀 대장 역할을 하는 네. 큰 형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변동성이 더 잘 나오는 종목도 있고 오늘의 급등 종목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의 특징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름 시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뭐 바닥에서 이제 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제 저 오른쪽 네. 그 급등이 나오는 보이죠? 그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로봇주들도 서서히 이제 반응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선행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게 왜 이제 이렇게 좀 잘 나가고 그다음에 좀 좋은 액션들이 나왔냐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밀어주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실제로 지분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1월 달에는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콜옵션 계약까지 이제 체결하면서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주요 주주의 내용 현황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쭉 네. 나와 있죠. 그래서 지분율이 이제 거의 뭐 15%에 가까운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로봇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삼성전자가 핸드폰 출시하는 지플립의 새로운 그 핸드폰에 이제 그 뭐 생산 공정 시연 뭐 이런 협업 관계들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AI라든가 로봇주들 이런 것들은 뭐 거품이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 나오긴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있죠. 테마고 네. 섹터 분야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의 액션 그 흐름들이 나오면은 그 좀 후발주자로서 로봇주들도 같은 역할들을 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충분히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뭐 협업 관계도 뭐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관련된 발표들을 뭐 계속해서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를 다시 보신다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뭐 좀 의미 있는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전고점들을 불과 이제 뭐 며칠 네, 전에 8월 7일 날 7일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돌파 모습들이 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다시 뭐 살짝 밀리긴 했지만 이게 한번 뚫어본 전고점은 그 다음에 돌파를 하기가 굉장히 좀 쉽죠. 쉽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돌파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확인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뭐 매도 물량들이 뭐 심하게 출회된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신고가 돌파를 다시 한번 좀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여력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상징적인 그런 대장 느낌의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고 위쪽으로 이제 신고가를 써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붙어갈 수 있는 중소형 로봇주들, 뭐 또 같이 로봇을 가겠죠. 붙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한테도 충분히 다음 순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 로봇주들을 당연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의미 있는 일봉 차트인 것 같고요. 이게 네. 대장주라면 아까 스맥은 유망주로 보셨잖아요. 네.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스맥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로봇의 이제 이슈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로봇주의 그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부각을 좀 못 받은 종목인 것 같아요. 소외받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가장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름에 이제 로보라던가 뭐 로보스타라던가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붙지가 않아서 그런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부각이 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고 있는 분야들을 보면은 로봇주로서 충분히 다른 종목들만큼 더 튀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이 근데 요즘에는 좀 반응을 좀 해서 바닥에서 좀 강한 상승세가 요즘엔 나와주고 연출되네요. 전고점에 있었던 매물대들이라던가 최근에 일봉상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는 좀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이 스맥이라는 종목에 그 실적 내용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스맥이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뭐 월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뭐 하방 구간으로 좀 빠지는 그림도 있었고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하는 구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너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좀 뭐 적자가 뭐 이제 연속 적자가 뭐 이게 연간 월봉 적자들이 좀 차트죠. 막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월봉상 차트예요. 그래서 2014년도 이후에 이렇게 쭉 밀렸다가 그 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작년에 한번 위쪽으로 찌르는 액션들, 요런 그다음에 차트, 네, 요런 그다음에 뭐 캔들. 최근에도 월봉상의 거래량 나오면서 네. 위쪽으로 지금 돌파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월봉상의 박스 구간을 지금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제 이번 1분기 실적부터
터닝 포인트가 나왔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좀 적자 기업으로서 좀 힘이 안 좋았는데 네.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 1분기에는 이 스맥이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된 이래 네. 그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하면서 그런 신기록을 좀 갈아엎었고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도 역대급 실적을 또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상 차트를 다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내리막길은 실적이 안 나와서 그렇다 치고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개선폭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 바닥을 횡보하는 구간 안에서는 과거에 이제 좀 돈을 잘 못 벌다 보니까 이제 막 전환사채 발행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이 그쵸, 되고 그쵸. 이런 중간중간에 이제 발목을 잡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좀 소화를 다 해냈고 실제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추가 그 자금들을 좀 유입시킬 만한 그런 변수들은 이제는 뭐 제거가 되고 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를 아예 좀 지워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이제 대바닥을 예쁘게 잘 그려주고 그러니까 있는 올라갈 종목이고 지붕밖에 없다, 지금 올라갈 올라가야만. 공간들이 상당히 네.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로봇주들이 이제 흥행을 했었을 때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가진 못했지만 뭐 그 스타트가 좀 늦었던 만큼 올라갈 공간들은 아직까지는 뭐 월봉상에도 남아있다. 충분히 좀 많이 남겨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로봇주들을 담기가 좀 부담스럽다, 난 좀 멀리 보고 좀 바닥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스맥이라는 종목도 꼭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맥이 로봇주 쪽도 있지만 뭐 로봇과 이제 좀 연결되어 있는 폐배터리 사업도 같은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들을 많이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망주는 여러분들께 다소 생소한 로봇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스맥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고 이 종목이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하더라도 주가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좀 같이 기대를 해보시고 그런 모습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망주 스맥까지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로봇 섹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또 궁금증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다비드 혹은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입장하셔서 궁금증도 남겨주시고 종목 상담 저희 계속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공략주에 대한 힌트 드릴 텐데 종목 아시면 마찬가지로 노란독방에서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첫 번째 힌트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힌트를 오늘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뭐 당연 로봇주가 되겠죠. 네.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스맥이라는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바닥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추천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약간 좀 스타성이 있는 그런 종목, 로봇 중에 좀 스타성이 있는 종목이고 네. 변동성이 좀 잘 나와서 테마에 이제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그림들이 나왔었을 때는 항상 또 다른 종목을 먼저 끌고 가는 선행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로봇 느낌이 들어가는 종목명에서 좀 스타성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추리하시고 노란톡에도 많이 올려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중에 스타입니다. 이런 트렌드 세터처럼 따라가게 하는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로봇주 안에서 종목 아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1279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 종목명 올려주세요. 맞추시면 또 커피 쿠폰 저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종목 상담도 봐드리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종목 상담으로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